안녕하세요. IT 이야기하는 교실 아이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자꾸 저처럼 할 일을 어딘가에 놓고 사는 분들을 위한 애플의 기본 앱인 미리 알림 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있는 기본 앱이기도 하지만 사실 쓰는 분은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리 알림 앱이 사용하기 어려운 앱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기본적인 방법은 금방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리 알림 앱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연어 입력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알림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보통 이제 날짜 지정을 왼쪽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캘린더를 눌러서 오늘 할지 내일일지 다음 주 주말 할지 아니면 시간을 눌러서 구체적인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지만, 사실 미리 알림은 자연어 입력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냥 내일이라고만 써도 여기 밑에 날짜 제한 내일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바로 알림이 이제 내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하고 싶다 하면 6월 12일 이러면 이제 6월 12일이라고도 날짜 제한을 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시간까지 써주고 싶다 하면 4시 40분 이렇게 하면 오후 4시 40분 6월 12일로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어디 놀러가기 이런 식으로 하면 6월 12일 오후 4시 40분에 이제 놀러가기라는 알림이 울리게 되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입력할 시간에 그냥 이렇게 달력 누르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키보드가 달린 아이패드나 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누르는 것보다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게 조금 더 빠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패드에 미리 알림을 추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6월 12일 4시 40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간 제한이 뜨고 시간 제한 누르면 바로 해당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놀러가기 라고 체크를 해도 조금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타이핑이 편리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자연어 입력이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맥이나 아이패드 쓰신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다양한 알림 기능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할 일을 알려주는 앱들은 보통 특정한 날짜나 시간대에 이거 하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미리 알림은 특정 위치에서 작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놀러 가기 말고 다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만든 목록은 책이라는 목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사고 싶은 책 사기라는 할 일을 추가한다고 할 때 딱히 언제 할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백화점을 갈 때 서점을 들러서 책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날짜 모양 말고 여기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사용자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위치에 아이폰이 이동했을 때 알림이 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롯데백화점이 뜨는데 강남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갔을 때 살 거다 해서 완료를 누르면 도착할 때 롯데백화점 책 사기 알림이 울리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근처를 방문했을 때 얘가 위치를 감지하고 책을 사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아까 조금 센스 있는 분이라면 보셨겠지만 차에 탈 때라는 조건도 넣어줄 수 있어요. 차에 탈 때 예를 들어 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하기 까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차에 탈 때 기름 넣으라고 주유하라고 이제 알림이 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일까 싶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카플레이를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카플레이에 연결되었을 때 아이폰이 주인이 지금 차를 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주유하기라고 카플레이에 알림을 띄워줍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스마트 목록 만들기입니다. 미리 알림은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책, 업무, 개인 할 일, 프로젝트, 영어 스터디 이런 항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 항목 안에 있는 일들 중에 특정한 할 일만 조금 모아서 보고 싶다 할 때 스마트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목록 추가를 누르시면요, 스마트 목록으로 만들기란 항목이 보이고 이걸 누르면 어떤 조건에 할 일만 모아서 볼래? 라고 이제 얘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업무 중에서 라고 하면 학교 태그를 지정한 다음에 좀 급한 것만 따로 보고 싶다 하면 날짜에다가 눌러서
모두라고 하지 지정 범위, 상대 범위가 있는데 지정 범위는 특정 날짜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싶다는 거고 저는 이제 급한 목록을 볼 거니까 상대 범위라고 한 다음에 앞으로 2일 이내에 해야 할 일을 보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아까 설정해 놓은 위치도 설정할 수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뭐 높음으로 설정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만 좀 모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냥 2일 이내에 할 일만 보고 싶다고 할게요. 그 다음 완료를 누르고 급한 일이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급한 일이니까 조금 빨간색으로 설정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를 누르면 여기 급한 일이라고 해서 일이 8가지가 들어와 있죠. 이걸 누르면 제가 내일 안에서 해야 될 일로 설정해 놓은 일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에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 할 일도 있고 업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목록에서 가져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목록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회사 업무나 아니면 이제 대학생분들이라면 팀 과제 하실 때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서로 겹치지 않기 위해서 할 일도 이제 배정도 하고 하시죠. 그거를 미리 알림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목록 추가를 가신 뒤에 그냥 뭐 아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이런 항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항목에 들어가면 오른쪽 점 3개짜리 메뉴를 누르시고 목록 공유를 눌러주세요. 목록 공유를 누르면 이 목록 안에 있는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메시지나 메일, 카카오톡 등등을 이용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공유 옵션을 누르시면 모든 사용자가 사람을 추가할 수 있음을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체크를 하면 여러분이 초대한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체크 해제하시면 이걸 만든 원 주인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이렇게 프로젝트도 있지만 저는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목록을 공유하기도 해요.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영어 단어 외우기 스터디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도희라는 학생이 하는 거, 두 번째는 윤나라는 학생이 단어를 외우면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교사인 제가 얘 오늘 외웠구나 안 외웠구나를 확인이 가능하죠. 첫 번째 친구는 내일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봐서 오늘 단어는 외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학생은 5월 19일 이후로 외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을 특정 사람에게 배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영어 단어 시험 내기라는 할 일을 추가할게요. 영어가 아니라 영어 단어 시험 내기라고 하면 이거는 제 역할이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사람 모양을 누르면 특정 누군가에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 이름을 넣으면 이제 저에게 할당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에게 할당된 일은 미리 알림 메인 메뉴에서 나에게 할당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제게 할당된 일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걸 누가 할당했는지까지 볼 수가 있죠. 위에는 이제 다른 사람, 수정이라는 사람이 할당한 거고 이제 밑에는 이제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할당한 일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거는 조금 더 큰 할 일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장보기라고는 할 일이 있을 때 장을 봐야 될 물건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보기에서 뭐 소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소금을 하면 소금은 장보기 하위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왼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들여쓰기 항목이 생깁니다. 들여쓰기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또 엔터를 치고 뭐 설탕, 뭐 고기, 야채 이런 식으로 하위 항목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고기, 설탕, 소금을 이렇게 5 장보기를 한꺼번에 완료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팀 안에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유용한 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할 일을 만드실 때 사실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있다 하면 이제 개인 할 일에 들어가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미리 추가되어 있는 걸 지우고
내일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비타민 먹기라고 쓴 다음에 I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날짜를 활성화하시면 밑에 반복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반복을 누르시면 어떤 주기로 이 일을 반복할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주말마다 운동을 해야 한다 하면 이렇게 주말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매일 약 먹기를 해야 되니까 매일로 체크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완료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오늘 매일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완료를 하면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내일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할 일로 설정이 바로바로 자동으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영어 스터디 항목도 이제 반복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한번 오늘 읽고 그 다음 내일 할 일로 또 알림을 띄우게 해주고 해서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죠. 자, 이 정도만 아셔도 정말 미리 알림을 스마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 관리 앱이 사실 앱스토어에는 많아요. 하지만 뭐 유료 앱도 있고 막 광고가 뜨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애플의 기본 앱인 이 미리 알림은 무료인데다가 광고도 없고 그리고 기본 앱이라서 아이클라우드로 모든 애플 기기에 연동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에도 연동이 되고 맥에도 연동이 되고 만약에 애플워치까지 차신다면 애플워치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기기를 동작하고 있더라도 잊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할 일 관리 앱도 좋은 게 많지만 아이폰 이용자라면 한번 미리 알림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제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아이클래스였습니다.